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 유리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면 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그죠. 저는 약간 겨울에는 잘 안 나가고 딱 봄이 되면은 이 겨울잠에서 나온 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 뭐 특별하게 하시는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엄청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일단 날이 좋아지면은 러닝을 좀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피크닉도 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좀 안 그랬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금강변을 좀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때쯤이면은 노을도 지는데 저희가 강 남쪽에 있다 보니까 딱 노을 질 때 그 강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전경으로 해서 딱 노을을 지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는 그런 것들을 또 보는 그 저녁 있는 삶, 이게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뭐 밥 먹고 산책 가는 거 아니면 러닝하는 거 주기적으로 이런 것처럼 좀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습관이나 루틴이라는 단어를 좀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약간 루틴적으로 저 이런 거 해요 라는 말은 좀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떤 행동을 뭐 동일한 순서로 하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습관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뭔가 계속 반복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습관과 루틴을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이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 연관성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습관과 루틴을 강조하고 얘기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평일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회사 준비까지 몇 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출근해서 그 하루 이제 업무 해야 될 리스트 같은 거 적어가지고 업무 착착착 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 먹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막 이런 루틴이 평일에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럼 주말 루틴도 있으세요? 주말 루틴은 없어요. 아, 주말은 이제 약속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기도 하고, 저는 주말에는 운동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딱 구분된 기준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주말은 조금 루틴 없이 좀 이렇게 놓아서 생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요번 화 대본을 좀 준비하면서 제 주변 지인이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네. 근데 그 지인이 이제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불규칙적으로 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시간도 좀 매일 달라지고 하는 생활들을 했었다가 요즘에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냐 물어봤더니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원래 본인은 이제 잠이 드는 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잠도 일찍 들고 비슷한 시간대에 자고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이 규칙적인 생활이 신체랑 정신 건강에도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그쵸. 정신 건강, 아까 전에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정신 건강이랑 습관과 루틴이 정말 연관이 있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건강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정신 건강이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들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네. 습관과 루틴들이 우리가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부에서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오늘 1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영화로도 2차례 제작되어서 오베라는 남자 또는 오토라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이 됐었어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오베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께서 배우자이신 할머니랑 좀 사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베라는 주인공은 좀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웃들한테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뭐 여기는 주차 금지 구역이다,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웃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원리 원칙을 좀 지키면서 이웃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저도 이 책이 한창 베스트셀러였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읽어봐야지 하다가 못 읽어본 책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창현쌤의 소개를 통해서 알아가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베라는 할아버지께서는 특이한 습관이나 루틴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이게 소설 초반에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사실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나온 것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루틴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들이 좀 이 할아버지 생애에서 어떻게 변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틴이 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정신건강 측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오베의 주인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이 루틴의 변화가, 의미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주인공에 대한 루틴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인공은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동네를 순찰을 하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 그리고 쓰레기 줍기, 자전거 거치대 등을 뭐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주차 경우는 그 24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 차량의 번호를 매일 아침 이렇게 적는데요. 엄청 엄격하시네요. 네.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바로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가 제대로 거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관소에 옮겨두시고, 약간 그 동네의 관리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문을 잠갔다 하면은 꼭 3번씩 이게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을 하신대요.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처럼 주인공은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이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강박적인 좀 그 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강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모습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창현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사감의 느낌이라 할까요? 네네.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는. 실제로 주인공은 뭔가 그 원칙을 어겼다 하면은 엄청 혼내시긴 합니다. 이웃들을.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저는 무서운 할아버지처럼 좀 느껴지긴 하는데 왜 이런 루틴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주인공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배우자랑 사별을 했었어요. 그 배우자 성함은 이제 소냐이신데, 배우자와 사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고, 이 삶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 루틴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삶에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배우자 곁으로 가겠다 하면서 자살을 음. 시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네. 근데 매번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한데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단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 삶을 지탱하는 거는 이 루틴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확실히 어쨌든 내가 몸에 익은 게 있으니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내일 그래도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떠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좀 이분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뭐 과거의 루틴들을 뭐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좀 없기는 해요. 뭐 이게 그 루틴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할아버지가 겪는 에피소드들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습관과 루틴이 막 강조돼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소설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사실은 그 배우자랑 매일 아침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루틴이었는데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동일한 루틴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습관적으로 아침에 먹던 커피를 마시고는 있지만 거기 완벽한 루틴에서 뭔가가 빠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허함은 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 같네요. 그렇죠. 소설에서도 중간에 그 주방에 대한 그 묘사가 한 번 나오는데 네. 막 먼지가 쌓여 있고 근데 커피 포트만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지탱을 해주는 뼈대로서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 루틴 자체가 가진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그냥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루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틴들이 이제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루틴이랑 이제 그 정신 건강이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우울이나 아니면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일상의 규칙성이 굉장히 깨져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셔야지 그래도 일상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 건강을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을 되찾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정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과거나 미래에 좀 몰두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너무 몰두되면 우울감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미래에 몰두하게 되면은 최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루틴을 좀 잘 갖추다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루틴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우울이나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체도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을 좀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틴을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삶을, 내 생활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통제감들을 줄 수가 있어서 이 통제감이 생기다 보면은 좀 안정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와 같이 이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루틴들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역할이나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루틴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들을 맺게 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속성 때문에 또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 삶을 뼈대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루틴이라는 것들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루틴에 대해서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취직하기 전에 좀 불규칙하게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뭔가 되게 삶이 편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게 몇 개월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막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좀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막 불안감도 막 많이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루틴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취직을 하면서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싫은데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건강해지는 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게 루틴이라는 게 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신건강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건강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되고 발생시키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저도 그 창근쌤과 이제 비슷하게 저도 백수 생활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이게 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는 뭐 그 처음 이제 뭐 1, 2주는 되게 행복했는데 그게 딱 이제 너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고 오히려 그런 거에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무기력감을 되게 느끼더라고요. 원래 어쨌든 사람은 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함으로써 되게 효능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규칙이 없는 삶에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착착착 해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런 효능감을 못 느끼다 보니까는 그 되게 무기력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백수 생활 때는 잠을 되게 많이 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잠을 자도 피곤한 거예요. 백수 생활 때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했더니 너무 밤낮 없이 자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약 없이 자는 게 오히려 더 몸에 피로를 쌓이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다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규칙적으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자고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생활 패턴이 오히려 더 활력이 돌고 잠이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아, 이게 규칙적인 생활이 잠의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랑 이 수면의 질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지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루틴이 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게 막 뒤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일을 막 이렇게 할 때 딱 일을 하는 모드가 아니라 시간 사용도 좀
애매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파이어족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건강하려면은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이 규칙적인 이 뭔가 루틴이라든지 네.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돈을 버는 형태가 뭐 직장을 꼭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내가 일어나고 잠을 자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라는 게 또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 강제적으로 운동을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루틴을 좀 만드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부는 좀 습관과 루틴 중에 루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삶에서 그리고 제 주변 사람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 오베의 그 루틴들도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삶의 변화가 그 루틴의 의미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청취자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끝곡은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